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횟감이나 매운탕거리로 흔한 어종 중 하나가 우럭이라고도 불리는 조피볼락입니다. 저도 우럭회 소주나 우럭 튀김의 소주나 생우럭 매운탕에 소주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우럭의 화학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융합하며 새로운 신조어들이 탄생하곤 합니다. 제 분야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는 발견된 질병에서의 회복을 위한 치료, 그리고 질병을 분간하고 확인하는 진단이 결합된 테라노스틱스라는 표현이 유명합니다. 어떤 용어든 처음 사용된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테라노스틱스는 1998년 심혈관 관련 회사의 컨설턴트였던 존 펑크하우저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옵니다. 이보다 더 일상적인 또 다른 결합어는 먹을 수 있는 재료들에 포함된 영양 성분과 치료나 상태 개선을 위한 약용 성분이라는 표현이 결합한 뉴트라슈티컬이라는 표현입니다. 들어본 적 없으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꽤나 많이 오래전인 1989년 스티븐 드펠라이스라는 의사가 처음 제안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원래의 목적 외에 다른 기능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며 의도적으로 결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식하지 않고 맛이나 생활을 위해 섭취하던 식재료에 숨어있던 의외의 약효는 더욱 신기하게 느껴지죠. 우럭은 어류입니다. 어류에 함유된 생체 유효 성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오메가3라 불리는 지방산들입니다. 오메가3는 한 종류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물질의 구분에 해당합니다. 가장 유명한 문자는 도코사 헥사엔산, 줄여서 DHA라 부르는 지방산입니다. 두뇌 건강과 발달에 좋다고 자주 언급되는데 사실입니다. 유사한 구조를 갖는 에이코사 펜타엔산은 EPA라 부르는 오메가3 지방산이며 리놀렌산 역시 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지방산이라는 이름처럼 물에 섞이지 않는 소수성 탄화수소 사슬이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질 분자들의 공통적인 구조죠. 한쪽 끝에는 산성 유기물의 특징인 카복실산 구조 COOH가 위치합니다. 하나의 유기분자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이처럼 독특한 작용기가 위치한 곳을 탄소 사슬의 시작점으로 간주합니다. 바로 알파탄소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스어 알파벳이 알파에서 시작해 오메가로 끝나는 것처럼 사슬의 마지막 탄소를 오메가 탄소라 부릅니다. 오메가3는 가장 끝 오메가 탄소로부터 세 번째 위치한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시작되기 때문에 붙게 된 이름입니다. 결국 위치에 따라 오메가6나 오메가9 지방산도 있겠죠.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푸른 등과 함께 지질이 다량 함유된 기름진 갈색살이 있는 고등어나 연어, 청어와 정어리, 그리고 참치를 비롯한 다랑어 모두는 오메가3 함유로 유명합니다. 식품적인 측면을 떠나 오메가3를 이용한 뉴트라슈티컬한 측면에서 관심받는 어종들입니다. 특정 어종의 특별한 부위에서 농축된 유효 성분을 얻어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귀나 홍어의 간과 같이 기름기가 풍부한 장기에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들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A, D, E, K의 4종류가 지용성 비타민으로 구분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선호되지 않아 버려지는 간에서 필요한 주요 성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상어의 간에 풍부하다는 탄화수소 분자인 스쿠알렌이 유명합니다. 스쿠알렌 역시 다양한 생체 유효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되기도 하지만 다른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유방암을 비롯한 특정한 몇 종류의 암에 대해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탁월해서 치료 보조 목적으로도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세포 수준에서 시작되는 암이나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과는 다른 조금 더 흔하게 느껴지지만 위험성은 더욱 직접적인 세균 감염입니다. 녹농균이라 불리는 슈도모나스 에루기노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균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낭포성 섬유증, 화상상처, 면역결핍,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암과 같은 중증 감염 환자를 추가적으로 감염시키는 그램 음성 병원체입니다. 종종 들려오는 반려동물에게 습격당해 물리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광견병은 예방주사로 인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물린 지 며칠 후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등의 증상이 녹농균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녹농균의 위험성은 통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기간 동안 균열증 환자 215명 중 61명이 사망해 무려 28.4%의 사망률로 집계되며 지난 몇 년간 항생제의 광범위한 이용으로 내재적 및 후천적 저항성 메커니즘으로 인한
저항성 녹농균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항생제 내성의 슈퍼박테리아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녹농균입니다. 균열증의 사망률은 실제로 여러 자료들을 기준할 때 최소 18%에서 최대 61%까지도 확인됩니다. 바닷물에 사는 어류라에서 자연스레 고농도 염분으로 살균되어 세균에게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종에 따라 유독 특출난 항생 단백질을 합성해 살균에 사용하는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줄롱어입니다. 감염에 가장 취약한 아가미와 장에서 항균 단백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을 뿐이죠. 조금 더 놀라운 다른 어종은 솔베간팽입니다. 정체불명의 외래어를 그대로 읽어 이름 붙인 듯 싶지만 한국어 이름입니다. 갈기가 풍성한 사자처럼 생겼다 해서 영어로는 라이언피쉬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유명한 것은 솔베간팽의 날카로운 지느러미 가시 속 독입니다. 시가톡신이라 불리는 매우 아름다운 구조의 독성 분자인데 브레베톡신이라는 생합성되는 신경독 분자에 속합니다. 브레베톡신 합성 과정이 매우 아름다운데 다음에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독소가 항균 물질인 것은 아니고 솔베간팽의 피부에 항균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해서 솔베간팽을 잡아다 상처에 문지를 순 없겠죠. 조금 더 안전하고 얻기 쉬운 대상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종류도 많고 기능도 다양합니다. 항균 기능이 있는 단백질은 살균 투가능 증강 단백질이라 하여 BPI라 부릅니다. 그 자체로 살균 효과와 함께 세균 표면을 투과해 터뜨리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균을 죽이는 것 외에도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들을 합니다. 녹농균과 같은 그램 음성 세균은 지질 다당류라는 분자들을 분비하는데 혈액 내 세균 유래 지질 다당류가 늘어날수록 염증 작용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심각해집니다. BPI는 지질 다당류 분자와 결합해 기능을 억제해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후에 식세포 작용으로 제거하기까지 하죠. BPI 역시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단백질인 만큼 아미노 말단과 카복시산 말단이라는 두 가지 끝으로 구분됩니다. 구조와 기능도 나뉘는데 아미노 말단부는 항산화 능력과 독소의 중화, 그리고 혈관 생성 억제 능력이 있습니다. 혈관 생성 억제의 경우 종양 등 빠른 증식을 위해 주위 혈관을 무분별하게 성장시키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혈관 성장을 제어하는 셈입니다. 반대쪽 카복시 말단 부위는 옵소닌 식균 작용이 가능합니다. 대식세포 및 호중구와 같은 식세포가 항체 혹은 보체 단백질로 옵소닌화된 박테리아를 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세균을 대식세포가 잡아먹어 제거할 수 있도록 대상 추적 표지를 부착하는 것이죠. 또한 앞서 봤던 LPS와 BPI가 결합한 복합체를 제거해 염증 작용을 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풍부한 BPI일수록 세균 제거에 탁월하다는 것인데 그 어종이 바로 우럭입니다. 우럭은 이 외에도 여러 장점이 있는데 과거 기사를 봐도 황이 함유된 아미노산 함량이 유독 높아 해양 치유식품으로 선정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진은 BPI 비교를 위해 4종의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인간도 면역 체계가 존재하는 생명체인 만큼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인간 BPI가 있습니다. 인간 BPI와 더불어 일반적인 집쥐의 BPI, 일본 굴 BPI, 그리고 코리안 락피쉬로 구분되는 조피볼락, 곧 우럭의 BPI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항염증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인간 말초 혈액 단핵세포에서 인터루킨6의 분비량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인터루킨6 분비가 다른 BPI보다 우럭 BPI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간 혈액 단핵세포가 대상임에도 인간 BPI보다도 더 뛰어난 효과였습니다. 인터루킨6 및 종양괴사인자의 생성량 감소를 인간과 우럭 BPI를 대상으로 선택해 테스트했을 경우에도 모든 실험 조건에서 우럭 BPI는 더 뛰어난 항염증 잠재력을 보였습니다. 실제 녹농균을 사멸시키는 항균 효과에 대해서도 BPI 농도별 세균 번식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굴은 그리 뛰어난 효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다른 세 종의 BPI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과 우럭 BPI는 실험 조건에서 완전 사멸이 가능했으며 농도별 테스트에서는 다시금 우럭 BPI의 우월성이 드러났습니다. 살아있는 세균을 녹색, 죽은 세균을 붉게 염색하는 형광표지법과 분석은 가시화된 데이터를 보였는데 3시간에 이르기 전에
모든 녹농균이 우럭 BPI 처리로 죽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도 BPI의 항균 투과 효과라는 기능에 걸맞게 녹농균이 터져 내부 성분이 새어나오며 죽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럭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관점은 녹농균이 우럭이 서식하는 한국 근해에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쏨뱅이목 양볼락과의 모든 어류가 아닌 코리안 락피쉬에서 보이는 특성입니다. 그 결과 우럭은 가장 강력한 항생제조차 무시할 정도로 강해져 버린 박테리아에 대항할 수 있는 천연 단백질을 갖게 된 셈이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할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우럭 매운탕을 열심히 먹는다고 항균 효과가 생길 것 같진 않습니다. 단백질류는 열이나 산성도 변화가 크게 발생하면 달걀 단백질이 이거 하얗게 변하듯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가장 좋은 방식은 회로 먹는 것일 듯한데 만약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고 상처를 입었다면 우럭을 잡아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는 셈 치고 회를 포떠서 살에 붙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입니다. 영양성분과 약효성분을 동시에 의미하는 뉴트라슈티컬이라는 합성어가 있으며 의외로 오래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조피볼락, 곧 우럭은 흔한 어종인 것 치고는 엄청난 탑 클래스 뉴트라슈티컬 피쉬였습니다. 하지만 매운탕이 가장 맛있던데 끓여 먹으면 효과가 없으니 단백질 성분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 외에 맛과 함께 약효를 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